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 왜 또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는지 명확하게 원인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번 사고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나오셨습니다. 협회장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질문 바로 드릴게요. 네. 현장 감식에 어제 압수수색도 있었고 하는데 아직 화재 원인이 추정도 좀 잘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어떤 상황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지금 추정이 안 된 거는 지금 화재 현장이 지하지 않습니까? 네. 지하에서 옆에, 불이 난 옆에 바로 박스와 같은 가연 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네. 모든 게 다 불타버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네. 흔적까지 불타버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잔해물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잔해물에 대해서는 어떤 과학 수사, 국과수에서 어떤 정밀 분석에 의하면 결과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화면들 보면 현장 취재의 내용을 보면 네. 발화 지점으로 보이는 이제 화물차도 이제 현장에서 끌어냈잖아요. 네네. 여기에도 단서가 남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연소가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옆에 그만큼 발암 물질, 네. 가연성 물질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우리가 종이박스가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종이박스만 보이는데 종이박스 안에 내용물이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런 그래서 일도 추측하게 있군요. 보면 안에 내용물이 굉장히 불에 탈 수 있는, 많이 탈 수 있는 내용물이었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만 이제 원인을 좀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좀 짚어본다면요. 지금 몇 가지로 지금 추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 화물차 자체에서 어떤 화재 원인을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차량 자체가 연료가 있기 때문에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전기, 누전, 자체 전기 누전이죠. 그리고 또 배기하다 보면은 배기구에 열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 열에 의해서, 고열에 의해서 옆에 있는 어떤 가열성 물질 이런 것도 예측할 수가 있고요. 네. 또한 그 지하 주차장 그 차 옆에 어떤 전기 콘센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기 콘센트에 의해서 과열이나 누전 이런 것도 예측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예측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그 지하 주차 사용할 수 있는 가스 있지 않습니까? 네. 도시가스나 LPG 가스 이런 것들이 누출됐을 때 어떤 뭐 조마원에 의해서 어떤 화재가 날 수도 있다. 그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곳곳에 여러 가지 화재가 날 수 있는 원인이 상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화재가 났습니다. 이제 화재 네. 직후를 좀 봐야 되는데 네. 자, 일단 7명이나 되는 분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문제였을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했을 때 어떤 소화 설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소화 설비들이 지금 스프링쿨러가 작동을 했어야 되는데 네네. 그랬으면 초기 진압이 되는데 스프링쿨러가 지금 현재 나오는 걸로 보면 네. 작동했다 안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스프링쿨러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탱크에 의해서 물이 발사돼서 초기에 진압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스프링쿨러가 또 탱크에 연결돼 있어요. 근데 네. 탱크는 지금 만수로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수로 돼 있다는 얘기는 지금 어느 중간에서 막혀서 아니면 스프링쿨러를 오작동을 대비해서 껐을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의류 같은 데서 오작동해버리면 전부 다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작동을 했었는데 작동한 이후에 탱크의 물은 자동으로 또 펌핑이 돼서 차고 올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궁금하긴 합니다. 스프링클러가 다 사용이 됐다면 문이 빠지고 그만큼 또 바로 자동으로 채워지기도 하는 다른 사례에서도 그렇게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돼 있는지.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육안상으로는 감식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데 어떤 기록상으로는 확인하기 때문에 네.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렇게 7명이나 되는 분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게 되는 아마 유독가스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이렇게 희생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를 좀 짚어보신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번 사고의 화재의 특징은 지하지 않습니까? 네. 지하에서는 지금 배기가 중요해야 되는데 네. 배기가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아요. 특히 이제 가연성 물질이 유독성이기 때문에 더 이제 유독성 가스가 나오고요. 특히 요즘에는 이제 기술 발달에 인해서 의류가 지금 첨단 소재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패션이나 이런 의류에는 좋은 상황이지만 이런 것들이 불이 나게 되면 유독성, 맹독성 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배출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소가 되면 불완전 연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또 연기가 포함되어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인해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불에 타서 사망하는 게 아니라 연기나 맹독성 가스, 유독성 가스, 일산화탄소에 질식하는 그런 경우죠. 이번 사태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 차장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멀리서 부하위 막 치솟고 연기가 합시가돼 이제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역시 이런 상황이라면은 대피도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어느 일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게 순식간에 유독성 가스가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피하는데 상당히 어려웠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아까 그 연기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이런 건물인데 대형 건물에서는 연기를 내보내는 시설, 네. 그 제연 설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잘 돼 있었는지 좀 그걸 좀 또 들여다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발표된 걸 보면 재현 설비가 하나가 작동이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재현 설비가 하나가 작동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재현 설비가 몇 대가 작동했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재현 설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m 제곱 이내에 한 대씩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1000제곱미터마다 한 대씩. 네. 근데 지금 오기 전에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지하 1층의 면적이 4만 메타 제곱이 넘어요. 네, 네. 그런데 주차장만은 3,100m 제곱이 넘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최소한 3개 이상은 설치되어 있어야 된다. 네. 용량은 뭐 둘째 치고라도 그러나 수량 한 개만 작동했다라고 한다면 뭐 두세 개 정도가 설치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것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협회장님이 중요한 걸 좀 확인하고 오신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그 지하 공간이 그 3,000제곱미터로 네. 일단은 추정이 되고 네. 거기서 기준에 따르면은 재현 설비가 3개 이상이 세대 있어야 이상. 되는데 그게 제대로 세 개가 채워 3개였는지 또는 네. 제대로 몇 대가 작동했는지 이 부분을 들여다봐야 네. 그리고 됩니다. 용량이 어느 정도에서 작동이 되는지. 아, 예. 그 설비의 용량이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배출에는 용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재현 설비는 연기를 배출시키고 또한 밖에 있는 공기를 유입시켜주는 장치거든요. 이 두 개가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네. 자, 지금 그 이제 설비 뭐 이런 부분 좀 짚어봤는데 그 이런 대규모 지하시설 화재는 역시 고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위험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결국 대피 방법이나 도로 통로나 또는 또 화재나 연기가 번지지 않게 그 종합적인 무슨 뭐 보완을 하고는 있는데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그렇습니다. 일이 벌어지는 거고 네. 이런 피해 줄이려면 어떤 거를 좀 그래서 더 해야 이번 될까요?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거든요. 이번 사고를 보면 가장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용도 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는 차만 주차해야 되는데 네. 뭐 뉴스에 많다시피 뭐 박스가 있다든지 아니면 가연성 물질을 보관하고 있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불이 나면은 주차장 용도 외에 대단한 어떤 대형 화재가 이번 같은 경우가 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철저히 돼야 되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본다면은 내용물들이 어떤 거에 따라서 안전 점검이나 안전 조치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지하 1층이라도 얼음 공자랑 불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지하 1층에 어떤 가연성 물질, 굉장히 불에 탈 수 있는 어떤 면들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들이 규제들이 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탈 수 있는 재료들에 따라서 좀 체계를 그렇죠. 다시 정립한다거나 이런 게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보관되어 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맞춤형 대책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시간 문제 때문에 오늘 협회장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